네, 보니까 배터리 삑삑 소리 나는 거 아닙니다. 자, 지수함수 들어갑시다. 원래 사실 오늘 목표는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를 둘 다 다루려고 했었어. 왜냐면 이제 이 교재의 특성상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를 같이 이제 묶어서 쭉 유형을 길게 표현을 해놨거든. 근데 오늘은 일단 지수함수 하나 정도를 검토하고 뭐 시간도 지금 좀 많진 않아서 그리고 좀 짧게 끊고 지수함수에 대해서 좀 다지고 로그함수를 뒤에 부분에서 좀 다음 시간에 검토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유형도 너무 많잖아 솔직히 말하면. 네, 그래서 일단은 지수함수만 위주로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새로운 종류의 함수이기는 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 함수 새로운 함수에서는 늘상 이제 가장 기본형에 대한 고민을 좀 우리가 많이 해줘야 되겠지. 자, 일단 지수함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형태를 지수함수라고 하느냐? 바로 y는 fx에서 이 fx가 바로 a의 x제곱의 꼴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a 자리, 저거는 미치야. 그리고 지수 자리에 변수 x가 들어가는 함수, 이 함수를 우리는 지수 함수라고 한다. 그리고 참고로 미리 얘기하지만 로그 함수는 y는 fx가 그 x에 대한 식이 로그. 자, 밑에다가 어떤 a라는 상수값을 쓰고 진수 자리에 x를 쓴 이 함수, 이것을 바로 이제 로그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형태야. 차이점 좀 생각하자. 지수 함수에서는 간혹 x의 제곱, 이거 2x 제곱, 이 둘을 비교를 해보잖아. 이 왼쪽 거는 그냥 간단한 다항 함수야. 다항 함수. 그것도 2차 함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y는 붙이면. 근데 여기는 차이가 얘는 밑자리에 x가 들어간 거고 이건 지수 자리가 x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y는 붙여서 이게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한 2차 지수 함수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지. 근데 뭐 모든 함수가 다 늘상 그렇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들을 표현하는 것들.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특징을 이해를 하면 어느 정도 이 문제 각각에 대한 것들의 이제 특징들을 우리가 거꾸로 찾아낼 수도 있는 것처럼 얘도 초반에 이 y는 a의 x 제곱이라는 이 지수함수에 대한 그래프부터 이제 먼저 한번 신경 써볼 거야. 자, 근데 사전 밑에 대한 조건을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자. 우리 로그를 배울 때도 미체 조건이라는 걸 익혔었잖아. 이거 a는 미체 조건이라고 쓸까? a는 일단 0보다는 커야 된다. 양수가 들어야 된다. 그리고 a 자리에는 1이 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미체 조건이었었잖아. 근데 이 미체 조건이 이렇게 들어온 이유가 바로 지수에서도 이 x 자리에다가 이제 우리가 점차적으로 범위를 확장시켜서 처음에는 자연수, 그러니까 자연수일 때 우리가 지수 법칙이라는 걸 배운 게 중2 때의 지수 법칙이었었지. 근데 점차적으로 여기 x에다가 들어갈 수 있는 수를 정수로 확장을 했었고, 그다음 유리수로 확장을 하고 그 범위를 이제 실수까지 확장을 해서 우리가 지수의 확장이라는 범위에서 검토를 했었잖아. 근데 사실 여기 이 지수 자리에 자연수가 들어갈 때 이 미체 조건하고 정수가 들어갈 때 이 밑하고 그다음 뭐 이게 유리수일 때하고 그다음에 또 뭐 실수일 때 이때의 이 미체 조건은 약간씩은 좀 차이가 생겨버려. 근데 최종적으로 얘가 어떤 실수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 밑에 조건은 바로 이 조건 있잖아. 요거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우리가 정의하는데 이제 문제점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함수라고 하면 모름지기 이 x자리에 당연히 실수 범위에서 정의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밑은 당연히 0과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고 1은 안 되는 이 범위의 값을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것은 바로 이 지수함수에서와 로그함수에서 공통적으로 밑이 가져야 되는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이거를 수직선에다가 좀 간단히 나타내서 표현을 해보면 A축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A축에다 나타냈을 때 0보다는 큰 값이어야 되는데 1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범위가 이 1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약간 양분이 되잖아. 하나는 1보다 작은 범위, 즉 밑 A가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은 범위인 경우가 하나가 생길 것이고, 또 하나는 밑이 아예 1보다 큰 경우, 이렇게 두 가지의 범위로 좀 나눠지게 될 거야. 근데 실제로 이 범위를 이렇게 먼저 나눈 이유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에서는 바로 이 밑의 크기가 1보다 그래서 큰 애냐 아니면 1보다 이 작은 양수냐, 이거에 따라서 그래프의 세부적인 특징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생겨. 뭐 가장 대표적인 차이를 얘기하자면 이때는 그냥 증가함수, 이때는 감수함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니까 범위를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지수함수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야. 자, 다시 여기다 예를 하나만 이제 들어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밑이 1보다 큰 경우 있지. 그
때의 지수함수 y는 ax제곱에 대한 것을 우리 숫자 하나를 간단한 걸 토대로 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프 그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자, 일단 여기 a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2 정도를 한번 대입을 해서 y는 2의 x제곱이다 라는 함수 그래프를 한번 먼저 그려볼게. 뭐 그래프 그리는 건 별거 없어. 그냥 x에다가 세부적인 하나하나의 함수값들을 대입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한번 거꾸로 특징에 대해서 추론을 해보자 라는 얘기야. 뭐 물론 이제 원래 x의 값은 정의역이 무엇이고 치역은 무엇이고 그다음 점근선이 어떻게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하고 그래도 상관없지만 그래프 이해를 토대로 해서 찾아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야. 자, y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 x에다가 가장 기본적인 정수 0,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대입을 한번 해보자. 그때 나오는 y 값을 한번 함수값으로 점을 찍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 자, x에다 마이너스 3 대입합시다. 지나는 점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8분의 1이지? 왜냐면 2의 마이너스 3제곱. 오늘 다들 왜 이러지? 네, 2의 마이너스 3제곱이면 네, 8분의 1 같이 좀 해. 네. 자, 마이너스 2, 얼마입니까? 네, 마이너스 1, 자, 0, 1, 1,2, 2,4, 3,8 이렇게 지나잖아. 네, 자, 몇 가지. 여기 좀 위치를 약간 조정을 할 걸 그랬나? 네,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자,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하나하나를 점으로 찍을 건데 참고로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면 현재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x의 값 다 한 칸씩 증가했잖아. 근데 y 값의 크기를 한번 봐봐. 8분의 1에서 4분의 1. 여기서 여기로 증가하냐? 기껏 8분의 1 플러스 됐다. 네, 여기서 여기는 4분의 1만큼 증가했고 여기서 여기는 2분의 1 커졌고 여기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4 된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증가된 양의 크기를 보면 처음에 굉장히 조금씩밖에 안 움직이다가 나중에 갑자기 차이가 조금씩 벌어진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0,1을 먼저 찍어볼게. 0,1 여기 2점이야. 1,2는 x가 1일 때 y값 요 정도. 자, 2,4는 x가 2일 때 y값이 4가 나오는 정도니까 여기 이 정도의 점을 지나가고 x가 3일 때는 3,8이라는 점이니까 뚫어 8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급격하게 올라가는 형태야. 근데 바로 여기 앞에 부분은 마이너스 1,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은 여기 반이잖아. 여기 4분의 1은 이거의 또 반이야. 여기야. 8분의 1은 또 그거의 반인 여기 이 정도까지. 그래서 지금 찍은 점들을 매끄럽게 연결을 하면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대강의 개형이 나오겠지. 짧지? 네. 그래서 이건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 자, 이걸 그려놓고서 그냥 대강의 이제 특징을 한번 얘기해보자. 첫 번째 정의역 얘기할까 그냥? 그래프를 보고서 원래 가장 기본적인 이 함수에 대한 정의역은 x에다 뭘 대입할 수 있는데 라는 거잖아. 반대로 묻자. x에다 대입할 수 없는 숫자가 있니? 없어. x가 뭐 하다못해 1000을 대입해도 뭐 여기다 1000을 대입하면 2의 1000제곱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지. 참고로 이런 데서 우리 아는 척 할 수 있어. 2의 1000제곱이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갖는지. 봐봐, 아까 했던 거 2의 1000제곱이야. 그럼 여기다가 로그 취하면은 얘가 이거 내려버리면 1000대 2 로그 2잖아. 로그 2가 0. 대략 3010 정도가 되니까 거기다 1000배 하면은 301.2야. 아니야, 0이야. 그럼 이 정수분이 301이니까 거기다 1 더하면 얘는 자릿수가 302자리의 숫자야. 302자리가 어느 정도야? 몰라. 네. 그냥 자릿수만 따져도 숫자가 기본적으로 수수점 앞에가 301개가 있다는 얘기니까 302개. 어마어마하게 큰 애지. 근데 그러면 x에다가 1000 정도를 대입을 하잖아? y값은 어마어마하게 진짜 커지는 데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지. 근데 반면에 x에다가 그럼 엄청 작은 걸 대입한다면 어떨까? x에다가 한 마이너스 100 정도를 대입한다면 그래도 역시나 2의 마이너스 100제곱 이건 2의 100제곱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 분의 1이야. 근데 분모가 커지니까 이것은 상대적으로 작아졌겠지. 근데 작아져도 얘도 역시나 0.00000 이런 숫자에 해당하는 애야. 그러니까 아직은 0보다 크다는 얘기지. 자, 이 그래프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자. 정의역은 일단 x가 x는 모든 실수야. x에다 대입 못하는 거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럼 그에 따른 치역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내가 사전에 지수와 로그 같은 거 문제 풀 때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했었던 형태이기는 한데 지수 형태에다가 어떤 실수를 대입해서 얻어지는 그때 이제 그 결과값 있잖아. 얘는 항상 0보다 큰 값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서 이 지수 함수를 미리 한번 그려보여준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잖아. 이거 지금 현재 x축인데 x축보다는 무조건 더 위에 그려지는 그래프. 이게 가장 기본꼴의 이 지수 함수의 그래프이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여기 x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보다 그래프가 더 위쪽에 있으면 심지어 이거 계속해서 이 그래프가 y값, x의 값을 더 줄이면 줄일수록 y가 계속 줄어들었잖아. 높이가 낮아졌었지. 근데 이게 아무리 낮아진다 하더라도 이 x축과는 결코 만나지 않는 형태의 그래프 형태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간격으로 보잖아. 이 간격보다는 왼쪽으로 가면 더 좁아졌어. 더 가면 더 좁아져. 여기 쭉 더 가면 더 좁아져. 왜냐면 아까 여기서도 이거의 반, 이거의 반, 이거의 또 반 이런 식으로 계속 반. 이게 이제 밑이 2인 경우에 대한 특징이다.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쭉 그려 나가면은 x축이 쭉 가는데 얘가 이렇게 가. 낮아져. 지금 현재 이거 둘이 만났냐 안 만났냐? 안 만났어? 내가 보기에 만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게 이제 선 개념을 내가 이걸로 그렸으니까 그렇잖아. 근데 선이라는 것도 면적을 갖는 개념은 아니잖아. 그러면 선과 선을 연장을 해서 봤다고 하면 이거는 항상 떨어져 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야. 자, 결론. 치역. 얘는 아무리 y값을 구해봐도 y는 무조건 0보다 큰 값밖에 안 나온다. 0보다 밑으로 안 나오고 y값이 0도 안 나와. 왜냐면 여기다가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 찾아봐라고 하면 대응시킬 수 있는 x값이 없어. 얘가 음수다? 그것도 말이 안 돼. 그래서 0보다 큰 실수밖에 안 돼. 자, 그래프상에서 얻어지는 중요한 특징 하나 있지? 바로 이게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바로 가장 기본 여기서도 역시 점근선이 나온다라는 거. 우리 유리함수 할 때도 점근선이라는 존재가 있었잖아.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두 개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직각삼각선의 형태를 갖는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점근선은 하나야. 바로 요직선 x축. 점근선의 정의는 이거지. 이 그래프가 한없이 가까이 가는 그런데 만나지 않는 그 대상이 되는 선. 그것을 점근선이라고 하잖아. 지금 현재 여기서 이 간격이 계속 좁아지면서 한없이 얘가 가까워지는 이 대상이 되는 이 선을 우리는 x축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으로는 y는 0이라는 직선으로 얘기하면 되겠다. 자, 뭐 기타 특징에 대해서 또 얘기할까? y절편? 여기서 y절편은 이 점을 뜻하잖아. y축과 그래프가 만나게 되는 점의 y좌표. 바로 여기는 1. 근데 y절편이 1인 거는 이 기본형의 지수함수에서는 일단 공통의 특징 중에 하나야. 왜냐면 여기 x에다 0을 대입하면 여기다가 0 대입하면 a의 0제곱 이 값은 무조건 1이 되니까. 자, 여기까지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아까 기본적으로 2범일 때랑 2범일 때랑 그래프의 차이점 나오는 거 증가함수, 감소함수 얘기했잖아. 이거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네, 증가함수. 증가함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x에다 더 큰 값을 대입해 감에 따라 y값이 점차적으로 큰 함수값을 받는 경우, 즉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이렇게 향해서 올라가잖아. 이런 게 증가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정도까지가 일반적인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인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좀 하나, 그럼 이게 2가 아니면 다른 값이면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정도는 좀 비교를 해야 되잖아. 뭐 예를 들면 y는 3의 x제곱. 근데 사실 3의 x제곱으로 바꾼다고 정의역과 치역 이런 게 달라지진 않아. 그리고 정근선, y절편, 증가함수 이런 거 다 안 달라져. 단지 그냥 옛날에 했던 이 작업 생각해봐. y는 여기다가 뭐랄까 x제곱 이런 거 그린 거랑 y는 앞에 여기다 개수 이렇게 쓴 거랑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이차함수가 아래로 볼록한데 얘도 이차함수 아래로 볼록하다. 꼭지점 원점으로 갖는다. 근데 둘의 차이점은 그래프의 폭이 약간 달라져야 되잖아. 그래서 겹쳐서 그리면은 얘는 이 정도라면 얘는 이제 그래프가 약간 더 안쪽에서 이렇게 더 가파른 변화를 보이는 그래프다. 이런 거의 차이점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밑을 바꾸면 이제 그런 변화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을 거야. 자, 확인해보는 방법은 똑같이 대입해. 마이너스 3,27분의 1이야. 마이너스 2,9분의 1이고 마이너스 1,3분의 1 0,1, 1,3, 2,9 여기까지만 쓸게.
자 일단 1,3, 2,9부터 찍어보면 1,3은 지나는 점이 여기다 한 칸 위 여기네. 2,9는 여기보다 높네. 그럼 그래프가 이 두 개만 연결을 한다 해도 훨씬 더 2의 x제곱에 비해서 더 위에 가파르게 더 증가한다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만 보고서 그래프가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그러니까 2x제곱이 이거니까 3x제곱은 이렇게. 근데 그건 아니고 둘이 관계가 서로 이렇게 뒤집어진다. 역전이 된다. 이렇게. 왜냐면 여기 지난 점 중에 0,1이라는 점이 여기 둘 다 지나잖아. 근데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왼쪽에서는 오히려 이 3의 x제곱 쪽의 함수값들을 비교해보면 얘보다 얘가 더 작아. 그리고 얘보다 얘가 더 작고 얘보다도 얘가 더 작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 x제곱 쪽의 함수값보다도 여기 왼쪽에서는 더 밑에 그래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 여기 이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래프 연결하면 0,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역전돼서 오히려 더 밑으로 깔리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잘 보이게 비교하면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여기가 딱 0,1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 지금 연두색 그래프 있잖아. 이 3의 x제곱 이 숫자가 더 밑이 크면 클수록 훨씬 더 그래프는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 정도를 이제 했다면 그러면 이제 밑을 약간 바꿔봐야지. 그럼 이쪽으로. 근데 이 밑을 바꿀 때 이제 효과 있잖아. 밑을 여기서 아까 2x제곱 했으니까 이제 2분의 1 같은 걸로 한번 바꿔볼게. 자 지금 여기를 이제 한번 지워볼까? 어디를 지울까? 아까운데. 이건 말고 여기다. 자 이제 여기다가 두 번째 a가 0과 1 사인 경우. 자 그럼 이때도 역시나 아까처럼 y는 ax제곱 이것도 식 쓰는 건 똑같지. y는 ax제곱.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표현을 할 때 아까 저기서 y는 2x제곱을 썼다면 여기는 2분의 1의 x제곱을 한번 써보자는 얘기야. 그럼 얘도 사실은 세부적으로는 x에다 하나씩 함수값을 이제 x에다 대입을 하면서 추론을 해도 괜찮아. 그냥 간단히 한번 해볼까? x에다가 아까처럼 마이너스 3 대입하자. 얼마 나오니? 하고 있어? 얼마야? 적극적으로 생각해야지. 8 나오지. 네. 왜 8이냐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이면 원래 이거 2분의 1의 세제곱을 해서 8분의 1을 하고 요 마이너스 1제곱 그거 역수하잖아 다시.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방법 얘기할까? 사실 얘를 제일 먼저 이렇게 바꾸면 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얘가. 그럼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바꿔버리면 되지.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오히려 2의 세제곱이 되니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오히려 4가 나오고 마이너스 1보다 2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0을 대입하면 2의 0제곱은 항상 1이고 또 오히려 1을 대입해서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 2를 대입해서 4분의 1 3을 대입해서 8분의 1은 나오는 거야. 근데 뭔가 느껴지는 거 없어? 아까 쓴 거랑? 이것 때문에 일부러 안 지운 건데 이거랑 이거랑 비교해봤을 때 감수한다? 그거 말고 이점과 이점의 특징, 이점과 이점의 특징, 이점과 이점의 특징. 아니면 이렇게 볼까? 얘하고 얘의 특징, 얘하고 얘, 얘하고 얘, 얘하고 얘. 아니면 점을 찍어볼게. 자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8이다 여기야.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그때 나온 y값은 이거의 반인 4야. 대칭. 그렇지 대칭 이 말이 나와야지. 자 0,1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더 반, 이거의 반, 이거의 반.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야. 바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그래프하고 저기 아까 2의 x제곱의 그래프는 사실 y축에 대해서 정확히 좌우를 뒤집은 그래프야.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바로 여기 이 식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식 자체가 우리 옛날에 대칭이동 배웠던 거 있잖아. 그거 이제 함수니까 당연히 또 들먹여야지 우리가. 그거 잘해야 되는 부분이잖아. y는 fx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했다는 것 자체가 이 x의 값이 부호가 왔다 갔다 좌우 대칭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이렇게 변화를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바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을 때 식에 대한 조작을 하지. 봐봐, 여기 2의 x제곱이잖아. 근데 여기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 그럼 정확히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바뀌어 있잖아. 그러면 이것 때문에 바로 이 그래프를, 지금 이 그래프를 바로 y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 이동시킨 게 저놈의 그래프다라고 우리가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의 성질이 6번이라고 나오면 뭐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랑 y는 a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랑 이놈하고 이놈 둘 다 지수함수는 맞는데 얘하고 얘의 그래프가 얘를 바꾸면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표현이 되니까 바로 둘이 관계가 y축 대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사실은 이거에 대한 설명은 뭐 개념은 다 똑같아. 여기 정의역 당연히 모든 실수 그대로야. 치역도 0보다 큰 값 똑같아. 심지어 뭐 저기서도 정근선은 역시나 x축으로 똑같이 나와. 그러면 y절편도 달라지지 않아. 유일하게 하나 바뀌는 건 저 그래프에서는 여기가 증가함수가 아니라 감소함수라고 돼야지. x의 값이 커질 때 y 값이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 네,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감소함수를 갖는다 라고 할 수 있다. 이 둘은 바로 y축 대칭이다. 자,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뭐지? 자, 이거는 좀 일부는 지울까? 자, 우리 여기다 예를 들면 y는 2x제곱이라는 애가 있다. 그럼 여기서 여기로 아까 그래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좌우 바뀌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방금 2의 마이너스 x제곱, 즉 얘는 2분의 1의 x제곱이다 이렇게 바꾼다는 건 알겠어. 그럼 이번에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원래 이거 할 때 이제 위에 있던 애를 밑으로 내리고 밑에 있던 애를 위로 올리는 대칭 이동이기 때문에 y좌표 부호가 위아래가 바뀌게 되잖아. 그러니까 y 대신에 보통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 이게 바로 x축 대칭 이동을 할 때 우리가 조작하는 방법이지. 근데 얘는 그대로 안 넣어. 얘는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렇게 바꾸면 돼. 근데 이거 이해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다. 얘는 마이너스 2에다가 전체에다가 x제곱 한 게 결코 아니지. 얘는 2의 x제곱을 계산하고 그거의 부호를 나중에 바꾼 거잖아. 이렇게 해석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아까 미체 조건에 어긋나잖아. 일단은 이거는 여기 마이너스 1은 나중에 곱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만 해. 네, 그래서 다시 쓸게. 마이너스 2의 x제곱이다. 그리고 참고로 그러면 이놈에 대한 그래프는 당연히 여기 있던 이 아까 주황색 그래프 있잖아. 이거를 위아래를 뒤집어서 그린 거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나오겠지. 이거 뒤집는다. 그럼 그때는 당연히 정의역은 그대로 해도 치역은 이번엔 0보다 오히려 작은 값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감소함수다. 뭐 이런 정도의 성격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형태에서 익혀줘야 될 내용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오늘 할 거의 내용이 이제 뭐가 남았냐면 그러면 이런 최종적인 조작을 했을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 이런 거 다 하잖아. 그럼 평행이동 했을 때 그에 대한 적절한 특징을 잡아낼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여기 얘기할 때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말라는 의미로 좀 얘기하면 사실 지수함수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모든 함수에서도 그래프 그리는 거 특징할 때 처음부터 이걸 되게 잘 이해를 하고서 그래프의 특징을 잡아냈었나? 그냥 간단한 예를 좀 한번 들어볼게. 너네가 2차 함수 처음에 배웠을 때부터 막 그 꼭지점 찾는 거랑 표준형 바꾸고 뭐 또 이제 축을 찾고 이런 것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y는 뭐 2배의 x 빼기 x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2차 함수가 있다고 쳐봐. 표준형으로 해줬어. 여기서 꼭지점 찾는 거를 처음부터 막 외우듯이 해갖고 했니? 보통 이거 처음에 배울 때 어떤 식으로 배우는지부터 먼저 얘기할까? y는 2의 x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형태가 바뀐 걸 보니까 얘를 x축 방향으로 지금 x 대신에 x 플러스 3 들어갔거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래서 얻은 식이 바로 얘야. 그럼 얘는 원래가 꼭지점이 기본적으로 0,0에 있는 즉 좌표평면이 여기를 꼭지점으로 갖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옮기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한 칸 내리니까 그러니까 꼭지점이 여기로 옮겨가는 거지. 이런 이해를 이제 분명히 설명을 받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꼭지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로 왼쪽으로 3칸, 아래로 1칸.
그리고 원래 여기서의 축의 방정식은 이제 x는 0이라는 직선인데 축. 근데 이 축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왼쪽으로 3만큼 당겨졌으니까 축의 방정식은 그럼 x는 마이너스 3이겠네. 약간 이런 안내들을 초반에 받고 나서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변화하는 거구나, 평행이동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먼저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숙달이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그냥 이 형태 보고서 이런 생각을 다 하느냐 안 해. 그냥 뭐해? 여기서 꼭지점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쓱 하고 양수니까 아래로 불러도 끝. 이러고 말잖아. 그리고 세부적으로 조금 더 정보가 더 필요한 상황이야. 혹시라도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지날지 아니면 여기 원점을 지나는지 아니면 원점보다 밑을 지나가는지 이거에 따라 이제 지나는 사분면들이 약간 달라지잖아. 여기 사사분면을 지나냐 안 지나냐 이게 관건이 되겠네. 이런 거 판단할 때 우리 y절편 같은 거 더 생각해서 세밀하게 그래프 표현만 하면 되는 거 있지. 당연히 새로운 함수 배울 때마다 그 세밀한 하나하나의 특징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요한 특징을 하나를 먼저 찾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거는 우리 유리함수 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 또 무리함수 할 때도. 유리함수에서도 그냥 평행이동 시키고 그런 거 일일이 필요 없고 그냥 이런 애가 나오면 그냥 x는 2라는 정근선, 그다음 y는 3이라는 정근선, 양수니까 여기 그냥 그리고 말았잖아. 무리함수 볼까? y는 루트 2배의 x 더하기 3, 여기 마이너스 하나 둘까? 그럼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리함수의 시작점이 마이너스 3,7이라는 점에서 시작해야 돼. 왜냐면 평행이동된 결과 원래 여기서 시작하는 점이 여기로 옮겨간 게 보이니까. 그리고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가 있고 x 앞에는 없으니까 기본적인 방향은 이렇게 가는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밑으로 대칭이동을 시킨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겠지 라고 무리함수를 그렸다고. 지금 우리가 하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심지어 뒤에 이제 배우는 삼각함수도 다 마찬가지야. 가장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익히고 그거에 대한 그래프를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자, 사실 이제 우리가 하는 지수함수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특징을 잡아야 될 게 점근선이야. 일단 점근선. 왜냐면 여기서도 점근선만 그리면 그래프 그리기가 쉬워지잖아. 여기 기준으로 이쪽이냐 아니면 이쪽이냐 이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리고 무리함수에서는 시작점만 찍고 방향이 이거냐 아니면 이거냐 이것만 잡으면 되는 거. 약간 이런 느낌이 짬뽕 됐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 자, 한번 지수함수로 본격적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 자, 일단 가장 기본형부터 먼저 한번 해보자. 아까 얘기했던 y는 2의 x제곱을 예를 들어보자. 자, 한번 시켜볼까? 자, 평행이동 시킬 거야. x축 방향으로는 편의상 뭐 할까? 그냥 숫자로 합시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을 해보자. 자, 평행이동 했을 때 결과물이 있지? 그걸 한 번만 좀 불러볼래? 누가 할래? 내가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어? 준혁아, 이거 평행이동 좀 한번 해서 불러볼까? 네, x축으로 3만큼,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했어. 식 어떻게 달라져? y는 2에 x 플러스 3이야? x 마이너스 3이지. 원래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해 달라면 x 대신 x 빼기 p를 돼 있다는 거고. y축 방향 마이너스 5만큼이네. 몇 할까? 헷갈리게 하지 마. 마이너스 5가 맞아. 왜냐면 원래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하려면 y 대신 오히려 y 플러스 5를 대입을 하잖아. 여기다가. 그러니까 평행이동했을 때 기본식은 이거지. 근데 여기는 이 플러스 5를 이쪽으로 이항을 하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우리 2차 함수도 생각해보면 y는 x제곱 뭐 이런 애가 있었어. 얘를 x축으로 지금 수치 똑같이 할까?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x 빼기 3의 제곱 그러다 이거 뒤에 또 마이너스 5 이렇게 붙이잖아. 다 같은 방법이지. 원래 하는 행동 조작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 여기다가 일반형으로 좀 써볼까? y는 a x제곱이 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는 p만큼 y축 방향으로는 q만큼 평행이동을 해달라 라고 한다면 x 대신에 x 빼기 p 대입하는 거야. y는 a의 x 빼기 p제곱이고 y축으로 q만큼이면 원래는 이제 여기 y 빼기 q가 대입이 돼야 되지만 보통 이 빼기 q는 이쪽으로 이항을 하니까 여기다 그냥 플러스 q 이렇게 바뀌는 거지.
확인돼요? 네. 물론 이제 이 평행 이동을 왜 이렇게 합니까? 라는 얘기는 지금은 그쪽 방향이 아니니까 지금은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됐어요? 그럼 아까 처음에 있던 이 식을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거 다시 한 번만 좀 해보도록 할게. 야, 그러면 원래 얘에 대한 해석, 아까처럼 초기 값을 가지고 변을 뭐 방법을 한번 다시 얘기해볼까? 아까 이 x제곱의 부분은 y축 편이 1이었고 x축을 정근선으로 갖는, 즉 y는 0이라는 직선에 정근선이 있는 이런 형태의 곡선이었었어. 그런데 지금 현재 이 y는 이 x제곱을 일단 x축 방향으로 3만큼 옮기라고.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이 모든 점들이 전부 다 오른쪽으로 3칸만큼씩 당겨진다는 얘기잖아. 자, 3만큼 옮겨, 3만큼 옮겨, 3만큼 옮겨, 다 3만큼. 그러면 이렇게 옮긴 것들을 매끄럽게 연결을 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참고로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다 이건 아니다. 왜냐면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게 다 잘라보면 다 같은 간격이다. 이건 그냥 착시지. 요 간격을 보는 게 아니라 요런 간격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일단 얘는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한 게 맞는데 그냥 내가 다시 현재 원래 원본의 그래프 이거야. 자, 두 번째 거 이 그래프야. 자, 차이점 많이 느껴지니? 차이점이 많이 없어 사실. 왜냐면 왕창 뭐 이 수치가 한 100 정도 되면 차이가 좀 크게 느껴질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 두 개를 그래프를 놓고 그려보잖아. 그럼 사실 내가 이거 같은 그래프를 그렸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 그래프가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사람 손으로 하는 건데 지수함수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그리고 어떨 때는 약간 이렇게 그리면 거의 그냥 상황에 따라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게 핵심이 얘를 x축으로 3만큼 옮겨도 이 정근선에는 변화가 없어. 왜냐면 지금 현재 이 정근선의 방정식이 y는 0이라는 직선인데 아까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원래 이 정근선도 같이 x축으로 3만큼 옮겨야 돼. 근데 x 대신에 x 빼기 3을 대입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x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은 오른쪽으로 그냥 이렇게 끝이 없는 이 직선이야. 그럼 얘를 내가 오른쪽으로 3칸 옮겼다 하더라도 여기 있던 점이 단지 여기로 옮겨갈 뿐이지 평행 이동을 해도 여전히 같은 직선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이 수치 있지. 이거는 그래프 그릴 때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수치 중에 하나야. 물론 절편은 달라지잖아. 여기 있던 애가 여기 밑으로 내려갔고 이 점이 여기로 옮겨간 거니까 세부적인 수치 정도는 당연히 달라져. 여기서는 y절편이 1이었다면 이거 빼놓고 보면은 y절편 구하려면 여기 x가 0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2의 마이너스 3제곱 구하면은 현재 여기는 2의 마이너스 3제곱인 8분의 1 정도의 값이 이게 실제 요놈에 옮겨간 거의 y절편이야. 근데 그런 건 필요하면 그때그때마다 구하자고. 그럼 여기서 평행이동을 했을 때 그래프가 크게 달라지는 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 y축 방향 평행이동. 얘는 되게 커 효과가. 왜냐면 그래프를 통째로 위아래로 움직이면 정근선도 같이 위아래로 옮겨가거든. 이거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을 해라. 그럼 여기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들 다 밑으로 5칸 내려. 근데 얘만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정근선도 같이 밑으로 5칸 내려가. 그럼 원래 여기 있던 y는 0이라는 직선이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을 하라고 하면 y 대신에 y 플러스 5 대입하잖아. 그럼 이거 이쪽으로 얘기하면 y는 마이너스 5라는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밑으로 5칸 내리니까 바로 이 직선이 이 직선까지 내려간다고. 그럼 y는 마이너스 5라는 직선은 여기 밑에 있잖아.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그래프가 밑으로 다 5칸 내리면 바로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듯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또 하나가 나오겠지. 여기도 이렇게 자르면 이 간격이 5칸, 이 간격이 5칸, 이 간격이 5칸. 다 간격 똑같이 유지가 되는 형태야. 그러면 이 바뀐 걸 가지고 표현을 해달라. 또는 이제 정근선 뭐 찾아라. 또는 아까처럼 정의역과 치역을 찾아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를 다 올바르게 얘기할 수 있는가? 바뀐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하면 되는데 참고로 지금 바꾼 거 가지고만 한번 얘기해볼까? 자, 그래프를 그려놨더니 아까 우리가 따졌던 몇 조건들 있지? 정의역. 정의역은 안 바뀌어. 왜냐면 깜짝이야. 잠깐만. 하고 있어? 네, 그럼 정의역은 안 바뀌는 게 x에다 어떤 숫자를 대입하든 간에 어차피 뭐 원래의 지수함수나 여기서 이거 3 밀려났다고 해서 여기는 뭐 모든 실수를 대입 못하는 건 아니니까 정의역은 동일하다. 모든 실수. 그럼 치역은 바뀌지. 아까는 x축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여기 위쪽에서밖에 안 그려지는 그래프였다고 한다면 이제 얘가 정근선이 내려가 버렸잖아.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마이너스 5가 경계값이야. 얘보다
더 큰 값밖에 y 값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서 치역이 y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고 바뀌게 되는 거야. 아까 뭐 절편 따졌나? y 절편? 근데 y 절편은 그냥 구하면 돼. x에다 0 대입해. 그래서 2에 마이너스 3제곱 빼기 5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아까 8분의 1이었나? 8분의 1 빼기 5 이거 계산하면 y 절편.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5보다 조금 더 8분의 1만큼 높은 점 이게 y 절편이라는 얘기고. 자, 정근선의 방정식 당연히 바뀌었지. y는 마이너스 5라는 직선으로 바뀌었다. 근데 이걸 해석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모든 함수 보고서 그냥 그거의 딱 특징을 보고서 우리가 그래프 건졌던 것처럼 현재 이 마이너스 5라는 수치는 바로 여기 뒤에 있는 이 값이잖아. 자, 일반형 표현할까? 표준형 y는 a의 x 빼기 p제곱 더하기 q. 그러니까 얘는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x축으로 p만큼 표현했고 평행이동했고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애야. 여기서 이 정근선의 방정식을 뽑아내고 싶어. 이 정근선을. 그러면 일단 기본 형태 생각해. 아, 지수함수니까 정근선은 요 가운데 직선이잖아. 아, 그러면 얘는 여기 뒤에 있는 이 수치 여기다가 그냥 y입니다. 이게 바로 정근선의 방정식이 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게 기준이 되는 선이라는 얘기지. 그럼 이 기준선을 먼저 찾고 그다음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감소하는 건지 아니면 또 위아래가 대칭 이동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얘기 다른 예를 하나 이제 들어가서 이것처럼 막 다 일일이 평행 이동하고 신경 안 쓸게. 그냥 방향 결정하고 정근선 찾는 법부터 볼게. 자, 잘 보세요. y는 뭐 할까? 마이너스 하나 집어넣고 일단 2에 자, 이런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얘도 지수함수지. 밑자리에 어떤 상수값이 있고 여기 변수가 x가 위에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조심할 부분 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의 5 빼기 x제곱이 아니라 2의 5 빼기 x제곱을 하고 거기다 마이너스를 나중에 곱한 거라는 거. 형태 보고서 절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되지. 자, 이거의 그래프 그려라 라고 하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된 상태일 때 이제 그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얘기할게. 첫째, 그냥 이거 보고서 바로 여기다가 y는 7이라는 이 직선 있지. 이거부터 먼저 그려놔. 왜냐면 이게 지금 현재 이 그래프의 정근선이거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기본형의 그래프는 어쨌든 x축을 정근선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건지 아니면 감소하는 건지 또는 이런 마이너스 때문에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지 아니면 이렇게 가는지 이 위아래 대칭 이동시킨 거지. 이런 정도란 말이야. 근데 여기 플러스 7의 효과가 이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다 7칸을 올려버린 거야. 평행이동을 y축 방향으로 7만큼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보고서 이 정근선은 그러니까 정근선이니까 원래는 보통 이렇게 안 하지. 점선 정도로 좀 표현을 네. 그럼 이제 나는 얘를 정근선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지수함수 원래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의 모양 그대로일까? 아니면 여기서 감소하는 애일까? 아니면 혹시 이게 뒤집어진 형태일까? 그거를 좀 고민을 할 거야. 근데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여기 2의 5 빼기 x제곱 앞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잖아. 이게 바로 2의 x제곱의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은 y축에 대해서 위아래 뒤집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 대체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함수값을 통째로 뒤집어 버리는 효과가 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원래 위에 있던 그래프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그거에 다시 밑으로 뒤집어 버렸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의 그래프의 방향은 얘보다 분명히 위가 아닌 밑에다가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그리고 방향도 여기서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일반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뒤집어졌으면 이 모양이었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아까 감소하는 함수 있잖아. 그거의 그래프를 뒤집으면 얘는 이렇게도 그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 자, 어느 방향인지만 이제 결정해서 그냥 그거 그려버리고 끝낼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봐야 될 건 이게 이제 조심할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한데 여기 x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사실 아까 여기 5제곱 이거는 x축 방향으로 막 평행이동 시킨 거이기는 해. 근데 저 수치 크게 그렇게 개념이 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 그래프 그릴 때 그냥 이거는 거의 없는 셈하고 이거의 그래프를 그린다. 이거. 왜냐면 이거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건 어차피 왼쪽 오른쪽 당겨봐야 영향 그렇게 크게 없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약간 이거는 살짝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쓰진 않아요. 원본을 훼손시키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것만 보면은 얘가 아까 봤었던 2의 x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x제곱이니까 이거 2분의 1의 x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건 원래가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였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위아래가 뒤집어진 모양이니까 바로 여기서는 뭐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지. 됐습니까?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고. 아, 근데 말이 뭐 길어지긴 했는데 실전에서는 그냥 보고서 부호 판단하고 마치 무리함수에서 이 네 가지의 방향 결정했던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여기서도 원래 루트 안에 그냥 x 있을 때랑 루트에 마이너스 x 있을 때랑 마이너스 루트 x일 때랑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있을 때랑 이게 다 이제 y축 대칭이냐 아니면 x축 대칭이냐 이 효과에 따라서 그래프를 방향 결정했잖아. 이거랑 거의 유사한 부분이 여기서도 일어나게 된다. 자, 해놓고 이런 문제 하나만 내볼까? 지금 여기가 원점이었거든.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입니까? 몇 사분면 안 지나? 여기만 안 지나고 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사사분면은 안 지난다. 근데 원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그래프를 믿으면 안 되잖아. 혹시라도 이 수치에 대한 변화 때문에 이거 확실하게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 그래프가 혹시라도 여기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였다면 그럼 여기 오히려 이사분면을 안 지날 수도 있지 않느냐. 판단하는 근거가 보통 아까 얘기했던 y절편 같은 걸 이제 여기다가 표현을 해서 y절편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 정도만 계산을 해봐도 분명히 어디를 지나는지 알 수 있겠지. 자, 이 정도가 바로 지수함수의 이제 가장 기본꼴이야. 자, 결론을 내리자. 지수함수에서 가장 먼저 해봐야 될 거. 이 식에 대한 해석을 해서 특히 이 뒤에 있는 상수가 y축으로 얼마만큼 올렸냐 내렸냐. 그리고 여기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느냐 아니면 여기 이 전체 지수식 앞에 마이너스가 있느냐에 따라서 평행 이동이 이루어졌고 그다음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하면 그래프 그리기가 한결 쉬워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기 있는 지수함수 문제 풀 때는 조그맣게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 좀 항상 해놓고 나서 문제 해석을 해보는 버릇을 들여봐봐. 그러면 이걸 좀 단단히 하면 다음에 우리 로그 함수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으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봅시다.